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상담 진행의 순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인 2,989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3,000선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인 1,003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과는 달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공포감을 느끼기보다는 또 그 등락을 즐길 수 있도록 종목별 든든한 투자 전략 마련하셔야 되겠죠. 주유소 상담에서는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모두 꼼꼼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면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경제TV가 내년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또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강연회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언택트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12월 18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강연에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들어오셔서 내년의 수익까지 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이게 조금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잘 버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 시장도 좀 찌글찌글했고, 그다음에 네. 어제 미국 시장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쭉쭉 빠졌었거든요. 근데 잘 안 빠지고 흔들리는 척하고 들어주고 흔들리는 척하고 들어주고 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 조정 구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5일선과 60일선을 이탈을 해놓고 20일선 사이에 껴있는,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눌러놓고 지금 20일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5일선이 꺾여서 지금 눌리고 있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눌리고 있는 조정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쭉쭉 떨어지지 말라 그래도 그냥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짜증나게 했었던 증시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차라리 쭉 떨어져가지고 IT 부분 좀 싸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떨어지지도 않고 해외 시장이 떨어져도 안 빠지고 있는데, 조금 조정이 조금 내려오면 오히려 저는 기회가 아닌가. 어제 미국 시장 1.1%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한 2% 정도 빠져서 갖고 좋은 종목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와서 좀 오늘은 좀 저는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일에서라도 흔들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빠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좋은 IT 부품주들을 저점 매수 싸게 해서 내년에 1월 효과, 그래서 신년 효과,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바닥주들 이런 쪽에서 승부 보면은 내년에서는 뭐 월 초장에서 흔들리더라도 월 중간 정도에서는 다시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쭉 보면 1월 1일서, 그러니까 1월 3일부터 우리나라 개장이거든요. 1월 3일서부터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은 제가 15년 동안 딱 한 번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1월 연초장부터 해서 올리는 척하면서 빼고 시작해요. 그래서 쭉 빠졌다가 1월 중간서부터 해서 반등 주고 올라가거나 2월부터 올라가거나 이런 거를 제가 밥 먹듯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빼놓든 1월 초에 빼놓든 3,050을 돌파하지 않으면 굳이 쫓아갈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좀 잘 버티는 장이라서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연말장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10일 거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되면 이제 10거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장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큰 폭락은 없겠지만 살살살 밀리면 겁먹지 말고 주워 담고 1월 초에서도 조정받으면 겁먹지 말고 주워 담아서 연초장에서는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 좀 잘 버텼는데 좀 더 빠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이 오게 된다면 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런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면서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보다 더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6천 원에 50%요. 10만 6천 원에 비중이 50%나 되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요걸 앞으로 제가 한 3, 4개월 좀 들고 가려는데 네. 향후 꼭 전망 좀 내가 좀 보려고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좀 어떻게 대응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연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0만 6천 원에서 공략을 하셔서 지금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건설주들 나쁘진 않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원래 대형주들이 연초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수익률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실 거라면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네네.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면 지금 수익 구간에 있고 수익 구간에 있고 장기적으로 볼 거면은 그냥 흔들리더라도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13만 원, 14만 원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쯤에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바닥주란 말이에요. 바닥주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에서 던지는 것보다는 13만 원, 14만 원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생각이 그 생각인데. 네, 그 정도 생각하셨어요? 그럼 잘하셨고요. 네네. 그러면은 어차피 망할 회사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3월, 4월서부터는 또 대형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삼성물산도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14만 원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까지는 가져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물산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갤럭시아 모니터리 네. 17,350원에 45%요. 네, 17,350원에 45% 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첫 예. 번째 전화 상담에 이어서 비중이 또 꽤 크신 편이신데 오늘은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니, 이거 제가 저기 할 때는 한 2만 원까지는 네. 좀 무난하게 올라간다 그러는데 예. 저번에 한번 올라가다가 그냥 너무 세서 그런가 그 뒤로는 계속 하락돼가지고 네. 앞으로의 상황이 좀 어떻게 되나 그거 좀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좀 갤럭시아 갖고 있어야 모니터리 하나? 네. 그러니까 좀 더 갖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네. 앞으로 좀 올라갈 보유를 일이 없나? 해봐야 할지 앞으로의 예. 또 이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예. 위원님께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2만 원짜리가 이게 주가가 바닥 자리가 아니고 상당히 좀 올라온 자리라.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실리고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뭐 다날이라든지 서울옥션이라든지 갤럭시아 모니터라든지 NFT로 이슈가 되면서 움직여줬는데 주가가 완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게 뭐 20% 올라간 것도 아니고 100% 올라간 것도 아니고 290% 올라갔단 말이죠. 아, 예. 290% 올라갔기 때문에 2만 원짜리는 이거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아, 예. 네,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 한 20% 올라갔다가만 다시 뭐 20% 더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닌데 290%나 올라간 종목이라 그래서 조정이 지금 세게 나온 거는 당연한 거고 다만 지금 거래량들도 실려 있고 아직까지 NFT라든지 이런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서 거래가 다시 실리면은 다시 도달을 하면서 올라올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1차 저항은 16,000원, 2차 저항은 18,000원, 뭐 3차 저항은 뭐 2만 원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요. 예. 내년에서 다시 한 번 더 NFT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아, 추가 매수를 그때 노리세요.
그러니까 연말장은 지금 끝난 거예요. 10일 거래에서 뭐 변동성이 네. 많이 나오면서 뭐 지수가 급등이 나오니 뭐 급락이 나오니 이런 거 아예 안 나옵니다. 원래 그냥 지금서부터 그냥 졸린 장이 되는 거예요. 밀려도 올해는 조금씩 그냥 가고요? 밀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예, 예. 내년에서 다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상승을 하고 지금 눌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횡보를 한 다음에 내년 1월 달서부터 다시 튀고 움직이면은 그때는 움직일 수 있어 보이니까 내년 1월 뭐 3일서부터 장이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지 말고 그때에서 이제 대부분 시장이 여태까지 제가 쭉 전문가 생활 15년 동안 보면요. 연초장부터 움직이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요. 예. 거의 대부분 움직이는 척했다가 빼버려다. 그러니까 연초장에서 올리는 척하면서 빼버리게 되면 그때서 째려보고 있다가 그때 흔들 때 싸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18,000원만 가도 수익이 날 수가 있고 뭐 2만 원 안 가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뺀 다음에 올리면은 2만 원 도달도 그때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좀 올해 해봤죠? 지금 지켜보다가. 10일 거래밖에 안 남았어요. 끝났어요, 예, 올해는. 그래. 예, 예. 그러니까 내년에서 승부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NFT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을 잘 지켜보자라고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태웅 로직스요. 태웅 로직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원에 네. 23%예요. 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3%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 그게 아마 7월 초에 매수했어요. 7월 초에 매수하셨고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중반쯤 해서 갑자기 하락세 나오면서 지금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지금 중인데 네. 지금 보니까는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너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네. 매수가까지 안 가더라도 미리 좀 저기를 해야 될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몇 개월 동안 또 보유를 해오시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좀 끌고 가봐도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전략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태웅 로직스 이제 물류 쪽이 지금 실적들이 좋아요. 뭐 물류 대란 뭐 이슈도 있었고 뭐 한데 어쨌든 지금 실적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은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올해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차트의 모양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물림폭을 보니까 지금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1%, 10%. 예. 그러면은 방법은 이거는 대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욕심만 버리면 사실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10,000원까지 갈 것 같아도 지금 손절해도 저는 아쉬울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초장에서 시장이 아침에 초장부서부터 1월 3일서부터 만약에 들어주는 척한 다음에 쪽 빼버리게 되면 종목들이 대부분 한 10% 빠질 수 있거든요. 그때 빠질 예. 때 대충 아무거나 들어가면 얘를 다시 들어가도 되고 딴 걸 들어가고 10% 빠지면 들어가면 거기서 기본 10% 먹는 거고요. 바닥에서 움직이면 20%, 30%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물려있는 부분들은 연초장에 들어주는 척하면서 대부분 빼니까 경험상 연초장에서 들어주는 척을 해요. 들어주는 척을 왜 하냐면 개인들한테 기대감만 심어주고 와 올라간다 해서 딱 따라붙었더니 이거 웬걸 올린 다음에 훅 빼버리는데 빠질 때에서 악재를 터뜨려갖고 쭉 빼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연초장부터 또 박살나는구나. 이거 하락장이구나. 그러면 이제 다 겁먹고 더 던질 때 그때 바닥에서 매수하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버리게 되면 연초장에서는 10에서 20% 수익 내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 지금도 뭐 내일이라든 모레됐든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팔아버리고 손절을 해버린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연초장에서는 복구하고도 남아요. 근데 지금 팔기가 좀 아깝죠.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실적도 괜찮고 거래량이 없을 뿐. 그래서 지금은 살살살살 올라갈 때 만약에 10,000원으로 올라가면 10,000원 정도, 그래서 10,000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에서는 뭐 10,050원 뭐 안 가도 되잖아요. 10,0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손절해도 아쉬울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네요. 제가 여러 가지 물려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은 뭐 빠져봤자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네네. 대부분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15년 동안 전문가 생활하면 1월 초장부터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를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대부분 올리는 척하면서 뺐다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마찬가지예요. 또 신년 되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요. 좋겠지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감을 무참히 또 묵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1월 초장에 확 빼버리게 되면 그때 차라리 IT 부품주를 싸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태용 루이스 실적이 좋으니까 들어올린 척한 다음에 뭐 안 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 빼버리게 되면 이걸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수익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10% 정도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태용 로직스 10,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요. 오늘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500원에 20%. 26,5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현대바이오가 또 오늘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13.5% 급등했네요. 예. 예, 지금 26,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그저께. 그저께 매수하셔서 지금 이틀 만에 또 이렇게 큰 수익을 보게 되셨는데 목표가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걸까요? 예, 앞으로 더 갈 수 있나 어떠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성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덕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현대바이오 오늘 일동제약부터 해가지고 이제 현대바이오에서 몇몇 이제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 그 일동제약은 잘 기억은 네. 그러니까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쪽은 이제 모더나 화이자 뭐 이쪽에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네. 기대감으로 움직인 부분들은 또 실망감으로 또 금방 또 바뀌거든요. 이거 방송에 보니까 네. 먹는 치료제 그러니까 그거. 예. 화이자 모더나에서 먹는 치료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네. 자, 막상 약이 나와가지고 뭐 현대바이오에서 약을 내놨다. 그럼 내놓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1,000억씩 벌거나 1조씩 벌면은 돈방석에 앉으면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근데 먹는 기대감으로 얘기해놓고 사람들이 사 먹는 건 다 화이자를 사 먹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얘가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가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진짜로 막 몇 조씩 벌어내는 상황이 나오면 그럼 저도 믿어주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단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이었고 그럼 얘가 1조씩 벌어야 되는데 지금 1조는커녕 지금 단기 순이익이 지금 계속 적자 지속이거든요. 적자 지속에 지금 지금 적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17억 정도 적자 지속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회사가 지금 뭔가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먹는 치료제라 갖고 내년이라도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고 그러면은 이 회사는 무지하게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이거는 돈을 진짜 법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차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지금 거래가 실렸잖아요. 차트는 완벽해요. 좋아요, 지금. 상승을 하고 지금 여기 돌파를 했어요. 저항 라인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하고 눌려주고 여기서 오늘 양봉 나오고 거래 실려줬고 그리고 먹는 치료제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줬으니까 35,000원까지는 붙여놓을 거예요. 35,000원. 35,000원. 거기가 1차 저항입니다. 거기서는 절반을 파시고요. 거기까지 뚫고 움직인다. 그러면 N자형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엔 4만 원, 45,000원인데 그 정도 내에서는 비중을 많이 줄이시고 비중을 조금만 가져가시고 일단은 1차 라인은 35,000원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정수님.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차 목표가 35,000원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홀딩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500원에 20%요. 18,500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리온 홀딩스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서요. 한 3, 4개월 됐어요. 3, 4개월 정도 되셨고요. 네, 오늘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릴까요?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그 가격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원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리온홀딩스, 오리온은 이제 지주회사인데요. 지금 오리온 차트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오리온은 이제 음식료 업종이고, 얘도 워낙 지금 빠진 상태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아마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음식 업종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 오리온도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지주사인 오리온홀딩스도 차트를 길게 보면 상당히 바닥에 있습니다. 얘도 이게 쭉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어서 이거 수익으로만 나면 상관이 없죠. 원하시는 게 수익 많이 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목표 가격, 그러니까 매수 가격가 올라오는 것만 원하는 거죠, 지금. 네, 어떤지 수입을 많이 나는 걸 요구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하도 떨어지고 안 올라오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 매수가는 올라올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 가격은 올라옵니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그냥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연초장에서 개인들 이제 한번 속인다고 이거 브레이크를 건다고 들어 올린 척하가 빼는 경우들이 많아요. 확 빼면 겁먹지 말고 더 사버리세요, 그냥. 흔들버리면 더 사버리고 그냥 묻어버리면 내년에 2만 원 이상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까지 갖고 갈까요? 뭐 내년에 해봤자 이제 11일째라면 내년인데요, 뭐. 아니, 1월까지. 1월까지? 그러니까 1월 해봤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네. 뭐 내년이면 뭐 1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뭐 이거는 충분히 가져갈 만하고요. 뭐 한 내년 이제 봄이나 여름 정도 되면은 2만 원 이상에서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 바닥에 있고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차트고, 이런 게 이제 역배열 차트가 이런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꼭 이게 간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100개가 있으면 이 중에 30개가 폭등을 하거나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얘도 그거의 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거래가 막 실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선 던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리홀딩스가 상장 폐지가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하죠, 그렇죠? 안 나오시. 네. 그렇죠. 오리온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뭐 오리온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오리온 제품도 많이 있는데 지금 뭐 밀가루 가격도 모두 가격도 올렸기 때문에 스프레드 마진들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품 가격도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판가 인상에 따른 수익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내년에서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흔들면 더 사서 그냥 버티세요. 어차피 상장 폐지 당할 일도 없고 지금도 시가총액 어때요? 뭐라고요? 지금 더 사면요. 1월 달에 그러면 1월 달에 흔들어 갖고 14,000원까지 떨어져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더 사세요, 그러면. 상관은 없죠, 올라만. 올라가기만 하면 그럼 더 사셔도 돼요. 대신에 흔들린다고 손절해야 되나 물어보지 마시고 더 사야 됩니다. 흔들리면. 네. 네, 지금도 살 수 있고 흔들리면 더 사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가총액 1조인데 나중에 1조 더하기 1조 한 2조 정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2,000원 가면 2조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완전 바닥에다가 이제서야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셨거든요. 2만 원 선, 그리고 또 2배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밀리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이지바이오에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8,000원.
8,000원이시고요. 8,000원에 10%에.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이지바이오 지금 보니까 8,000원대 매수하셨는데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려고 하네요. 4,695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네.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몇 개월 됐어요. 그죠. 한 5월쯤에 네.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이지바이오 10% 보유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좀 바로 또 긴급하게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이지바이오도 지금 올 1월 달서부터 계속 떨어지는데 제가 올 1월 달서부터 제약바이오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대부분 종목들이 이지오바이오만큼 빠졌어요. 셀티로뿐만 아니라 뭐 일양약품, JW 중해제약 오늘 같긴 했지만 JW 중해제약도 신약도 중해제약도 뭐 그동안 뭐 똑같죠 뭐 일양약품처럼 아주 그냥 징그럽게 빠졌다가 50% 빠졌다가 바닥에서 들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지바이오도 지금 고점에서 1월 달서부터 빠진 폭이 마이너스 58, 지금은 마이너스 52.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떨어졌어 제약주들이.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뭐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1월 달서부터 제약주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 조심하고 안 했었으면은 이런 경우들 피했을 건데 지금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한 6,000원 정도까지 반등은 좀 기다리면서 이게 이제 사료 관련주 쪽이니까 아프리카 열병들이 과거에 이제 발병 횟수를 보게 되면 지금부터 더 추워야 돼요. 12월 달, 근데 발병은 1월 달, 2월 달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이슈가 한 번씩 나옵니다. 예. 그런 일들이 한 번씩 나오게 되면 이런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동물 백신 관련주들, 그다음에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한 번씩 돌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한 6,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때 매수가하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정도는 기대를 해보고 거기서 약하다 싶으면 거기서 좀 처리를 하시는 게 낫고 지금은 갖고 있는 게 그나마 좋아서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지금 손절하지 말고. 그렇죠. 지금 손절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죠. 예. 최소한 6,000원 이상에서는 팔아도 팔아라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6,000원 이상에서. 예. 8,000원까지는 안 오겠지. 8,000원까지 올라올 거면은 다른 제약주도 다 급등할 건데 쉽지가 않을걸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 6,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7,000원 정도에서는 손절할 수 있는지 그거는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6,000원 오면. 네. 그때 분위기를 봤을 때. 근데 예. 6,000원이 와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은 뭐 움직일 생각도 없고 아직 바닥을 탈출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6,000원 되면 전화 드릴까요? 네, 6,000원 되면은 전화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6,0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서 또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GC셀이요. GC셀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8,500원에 20%요. 128,50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하고 계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128,500원이면은 올 초 정도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이 녹십사 셀이었었는데요. 합병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 매수가가 되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8,800원에 또 오늘 종가 형성됐습니다. 어떤 부분 오늘 좀 도와드릴까요? 아, 이번 달 안에 전고점 한 14만 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 아, 이번 달 안에요. 이번 달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달 네. 안에 올 수 있을지 저희 이정수 네. 위원님께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녹십자셀.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자주 추천하는 종목 중에 이제 녹십자 랩셀, 녹십자셀 이렇게 되는데,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셀하고 이제 합병이 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걸로 기사를 예전에 봤던 것 예, 같은데. 녹십자 넵셀은 잘 가고 녹십자 셀이 안 가서 얘도 가겠다 싶어서 제가 녹십자 셀을 매수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딱 올라간 타이밍에 합병 공시가 나와가지고 녹십자 셀에서 그 임상 3상 그 진행하고 있는 게 뭐 있거든요. 그게 발표가 곧 나올 때도 됐거든요.
그 기대감으로 주식을 사기에는 지금 그 제약바이오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네. 그 기대감으로 이제 예전에 뭐 임상, 일상, 아니면 뭐 신약 이거는 네네. 제약주들이 대장주였을 때 네. 그때는 스치는 바람에도 그냥 그런 호재에도 그냥 급등하고 악재가 나와도 호재줄 알고 착각하고 막 급등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네. 지금은 호재가 나와도 시큰둥하고 악재가 나오면은 빠지기나 하고 호재 나와도 안 네. 올라가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장세란 말이에요. 제약주들은. 그래서 네네. 제 예상으로 아마 그 얘기가 좋게 나와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녹십자 한번 제가 한번 차트를 볼게요. 녹십자가 완전 녹십자 밑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지금 우하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얘가 힘을 내야 녹십자 셀도 힘을 낼 텐데 GCL, GC셀 걔도 힘을 네. 낼 텐데 얘가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으니까 네네. 얘도 아마 올라오면 여기서 박스권에서 걸릴 거예요. 12만 원짜리에서. 아, 그나마 얘가 잘 버텨주는 거는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네. 12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금 12만 8천 원이죠. 네네. 8,500원이요. 그 8,500원. 그러니까 그 정도 부근으로 만약에 재수 좋게 종고점을 네. 돌파를 하면 저 같으면 네. 13만 원 부근에서는 그냥 일단은 시원스럽게 일단은 팔고 내려올 때까지 네. 기다리겠는데 지금 네. 제약주들이 뭐 한미약품도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뭐 최근에 좋은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네. 무지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어때요? 거꾸로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약주의 지금 현황입니다. 네네. 예전에 셀트리온 가지 말라 그래도 계속 맨날 올라가고 그랬었던 애들이 지금은 호재가 네. 나와도 떨어지고 호재가 나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그냥 저는 한 12만 원 정도에서 그냥 잘라버리고 네. 1월 초장에서 흔들리고 나서 다시 움직일 때 어느 섹터가 움직이냐 예상은 뭐 IT 섹터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IT 섹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12만 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네. 다 못 네. 줄이겠으면은 뭐 절반만 줄이시든가 근데 저 같으면 다 줄일 것 같아요. 아, 네. 예. 저 예전에 녹십자 셀 여기 네네.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다 이거 여기서 네. 그 수익 다 많이들 냈던 종목들인데 지금은 차트 모양은 나쁘진 않아요. 그나마 제약주에서 그래도 그나마 차트의 모양들이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는 그래서 박스권 네. 여기를 아주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차트는 나쁘지 않지만 전체적인 제약주의 흐름들이 약하기 때문에 네. 12만 원 정도에서는 끊어주는 게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대에 매물이 많나요? 많을 수밖에 없죠. 1년을 횡보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약에 12만 원 돌파 못다 떨어진다면 이번에 9만 원 깨져갖고 8만 원, 7만 원, 6만 원 떨어져가지고 아까 네. 뭐 JW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일양약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70%. 네. 저점 깨지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보다 이미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IT 섹터의 바닥주를 하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오리올딩스 얘기하셨는데 차라리 네. 이런 종목으로 물려서 갖고 있는 게 나중에 볼 때 차라리 나아요.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상장 폐지 네. 위험은 없고 오리온이라는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니 거기다 지금 그 제품들에 대한 판가 인상들 제품 음식 업종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차라리 올라가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죠. 얘네들은. 네. 근데 지금 제약주들은 네. 아직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 있는 애들이 많아서 더 떨어질 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차라리 아까 상담해 드렸던 오리홀딩스 같은 이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게 이제 증권주들. 네. 오늘도 아침에서 SK증권 추천했었었는데 네. 이런 애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차라리 이런 애들이 안전합니다. 네. 완전 바닥이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갖고 바닥에 있는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년 초에서는 그래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을 돌리기 위해서 네. GC셀은 네. 이거 바닥이 아니잖아요. 많이 어느 정도 올라온 박스권인데 12만 원 정도에서는 그냥 끊고 바닥에는 좀 안전한 쪽으로 돌려놓으면 뭐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30%가 문제가 아니고 10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 들어가고 불안하게 갖고 있다 괜히 70%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는. 그렇죠? 선택이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12만 원은 이번 주에 올까요? 아니요. 안 올 것 같은데요. 밑으로 10만 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갈까요? 그것도 모르겠지만 쉽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거래량이 없어갖고 어떻게 올라 이게. 아,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안에 빨리 올라오면은 뭐 고민하지 말고 저라면 12만 물론 빨랑 팔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바닥에 있는 애들로 잡아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해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만 원 선에서 또 13만 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우선 정리를 하고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하는 또 시장 주도 섹터로 포트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장원테크요. 장원테크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00원에 5%요. 3,000원에 5% 비중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장원테크 지금 차트 보니까 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점 구간이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를 근데-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자꾸 빠져서 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음.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매수하신 지 싶어서요. 오래되셨어요? 아니에요. 얼마 안 되셨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장원테크는 어떻게 좀 전력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성.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기침이 나와서. 자, 장원테크 3,000원. 사신 지는 얼마 안 됐네, 그렇죠? 네, 얼마 안 됐어요. 팔아버리고 딴 거 들어가세요. 네. 네, 이거 지금 차트가 안 좋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저점이 깨면서 밑으로 땅굴 파고 있는 종목들은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런 애들, 자, 실적도 한번 볼게요. 뭐 실적도 네.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좋으면 여기 안 있죠. 좋았으면 벌써 쫙 꼭대기에 올라가 있겠죠. 그렇죠? 네. 실적도 지금 계속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고 저점이 깨졌다라는 건 뭔가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을 예고를 하거나 주가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에서 부도나는 애들이 가끔씩 터집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저점이 그러니까 신저점을 깬다라는 건 지금 뭐 하락장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높지도 않고 이 정도 예. 부분이면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고 들어서 피하죠. 그렇죠? 예, 예. 혹시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이런 애들이 거래 정지되거나 땅굴 파고 더 밑으로 더 쭉쭉쭉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 얼마 손실 없으니까 깔끔하게 예. 손절해버리고 예. 바닥에 있는 거 좋은 건 많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오리홀딩스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봤는데 예. 차라리 이런 걸로 물려 있으면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손실난 부분들은 오리홀딩스에서 아마 얘는 다 복구를 해줄 겁니다. 물론 지금 가격 말고 1월 달에 조정받을 때. 예.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래서 오늘 이거 손절을 할까 하다가 한번 여쭤보고서 해야 잘하셨어요.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꼭 네. 제가 경험상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들이 꼭 사고를 쳐요. 예. 물론 이거는 저의 그냥 경험상으로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6,000원에 물렸다, 8,000원에 물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혹시나 이게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이제 반등을 4,000원, 5,000원 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물린 자리가 좀 높다 싶으면은 그래도 뭐 상장 폐지 위험이 당장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흑자 전환을 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실적들이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정말 이게 안 좋은 건데 안 좋긴 안 좋은데 흑자 전환했다 적자전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회사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 아니 회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흑자를 92억 원 했던 애가 16억을 깨먹더니 올해는 작년에서는 660억을 깨먹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도대체 얼마를 깨먹은 거예요, 올해는? 저점이 깨졌으면 올해는 한 3,000원 깨먹었나? 2,000원 깨먹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점점 돈 깨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크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일단은 크게 물리지 않았다면 일단은 탈출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도 지금 이거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가총액이 또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그냥 얼마 안 물렸으니까 그냥 네,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손절하고 좀 네. 안전한 쪽으로 교체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상담 너무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께 이렇게 또 명료하게 진단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좀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더 튼튼한 종목으로 포트 교체해서 그 종목에서는 큰 수익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이정수 위원님의 특허 시간이죠.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도와주시죠. 자, 스피드 상담으로 문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나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원. 비중 10%신데요. 갖고 있다가 수익 나면 한번 파세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이용을 해서 그 정도는
딱 거기서 좀 걸리는 자리가 나오겠네요. 일단 보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CIS. 자, CIS 16,500원. 조정 중에 있는데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당장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지는 힘이 아직 너무 세서.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꼭 한번 이렇게 했던 애들이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월 달서부터 해서 7월 달 6개월 떨어졌죠. 자, 고점에서 10월 달이죠. 6개월이면 대충 계산하면은 11, 12, 1, 2, 3, 4, 4월 달까지.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아직 조정이 끝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올 1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까지는 바닥을 좀 잡는 기간으로 좀 넉넉하게 생각했다가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 이제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16,000원이라 반등 주잖아요. 그럼 일단 손절하는 게 먼저인데 아마 그렇게 빠져나오게끔 안 할 겁니다. 차트를 이렇게 늘려서 보면요. 여기를 양봉으로 올리는 척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속인 거예요.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중이라 아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 기간은 4월 달까지. 징그럽죠, 그렇죠? 4월 달까지 빠질 수가 있고 짧게 보면은 1월 달에 바닥을 잡고 반등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추세 저점은 그래도 아직은 안 깨졌네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를 깨면은 그때서부터는 좀 고생을 하시겠다라는 생각 마음가짐을 하시고 반등 나오면 일단 정리를 해보세요. 어쨌든 반등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 그때 물어보시고 다음은 S넷. S넷 7,650원에 15% 오늘 사셨나? N자형으로 올라온 저항 라인에서 한번 팔았었어야 될 종목을 들어가셨네요. 만약 물렸었으면은 한번 팔고 빠져났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움직이면 8,000원 쪽에서 절반을 파시고요. 거래량 보면서 대응하세요. 절반을 파시면 비중이 조금 줄면은 좀 수월하죠. 대응하기가.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건 괜찮은데 7,600원이 매수 가격이니까 7,5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절반만 팔고 수익 날 때 나머지는 가져가시다가 근데 7,500원이 깨지면 많이 팔고 조금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시면 되고 이 얘기가 만약에 복잡하고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일 그냥 8,000원에서 파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제약주 약하긴 하지만 이것도 뭐 많이 빠져서 한 9,000원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냥 요거는 수익이 어차피 나 있는 상황이니까 살금살금 올라가면서 지금 기가 외국인 뭐 거래량은 없지만 그래도 기가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9,000원까지는 그걸 자율발등이라 그러죠. 많이 빠졌으니까 쭉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는 한 9,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원익 IPS. 원익 IPS. 매수 가격은 45,000원에 15%. 최근에 반등을 줬다가 밀렸는데 괜찮아 보여요. 일단 여기 지금 이 선을 그은 이유가 하락 추세선을 얘는 벗겨냈습니다. 아까 전에 몇몇 종목들 상담할 때에서 아직 안 됐다. 뭐 CIS도 마찬가지고 넘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 반등 주고 떨어지고 반등 주고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얘는 한번 넘어갔죠. 그 왜 넘어갔느냐? 최근에 IT주들이 바닥을 한번 찍고 넘어가면서 나는 강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IT는 주도주로 등극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그리고 원익 IPS 이렇게 길게 보면 얘 바닥주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확산처럼 보이는 혹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올라갔다가 조정이 세게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도 돌파를 했고. 그래서 요거는 45,000원으로 다시 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대신에 45,000원 가면 꼭 다시 질문 주세요. 그때 분위기가 IT가 폭등하는 분위기면 냅두면 되지만 다시 조정받는 분위기거나 좀 비리비리하다 싶으면 이걸 팔아다가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아직은 좋아 보이니까 45,000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매수 가격 32,100원의 비중은 10%? 32,100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저점 라인 있죠? 3만 원. 3만 원 안 깨진 상태에서는 그냥 냅두면 되고요. 지금 오늘 은근히 시장이 좀 빠지기를 좀 기다리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싸게 내려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는커녕 오늘 종목들 하나도 안 떨어지고 플러스 난 애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IT 섹터들.
그래서 조금 어쨌든 여기 저점이 3만 원이 지지가 되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주면서 일단 3만 5천 원까지 그 정도까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늘 외국인들도 팔았다가 다시 들어왔네요. 그래서 ITG 좋다라는 반증이 이거 바닥주도 아니에요. 바닥주도 아닌데 다시 들어오죠. 얼마나 좋으면 다시 들어오겠어요? 내년에 IT가 좋다라는 반증이고 바닥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쫙 꼭대기 63빌딩 쫙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죠. 내년에 IT가 좋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IT도 조정받으면 왜 주춤 매수인지 예를 봐도 답이 나오겠네요. 근데 저는 이거 안 삽니다. 왜? 이거 말고 더 좋은 종목 있기 때문에 뭔지는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동지쌤께서 좋습니다. 자, 다음은 화신. 자, 화신 자동차 부품주일 건데 8,900원에 10%. 9,000원 정도 올라오면 한번 그때 다시 질문 주세요.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9,000원 정도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속 시원하게 스피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래도 조정이 나와주기를 좀 바라시는 것 같은데. 네, 조정이 나와야 돼요. 네, 이 매수 지금.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바라시는 것 같거든요. 내일장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올해장은 끝났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뭐 급등 나올 거다, 급락 나올 거다, 둘 다 안 나옵니다. 큰 흐름 없이 이제 흘러가겠네요. 근데 만약에 고맙게도 흔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흔들어주면 IT 섹터들 조정 시 싸게 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분위기로 그러니까 오늘 흔들었어야 되는데 안 흔들 걸 봐서는 얘네들이 지금 쉽게 안 흔들어요. ITG 지금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타이밍이냐면 1월 3일 날에 들어준 체크다. 왜냐면 늘 그랬으니까. 제 경험상 늘 그랬어요. 1월 초장에 들어주는 척 하다가 무슨 갑자기 뭔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쪽쪽쪽 떨어지잖아요. 그때 놀래지 말고 그때 들어가면 딱입니다. 어쨌든 IT 섹터들은 저점에 싸게 사면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지수가 3,050을 돌파를 강하게 하거나 3,100을 간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얘기는 다 까먹고요.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3,050을 돌파하면 얘네들이 그냥 연초장부터 날리는구나라 생각하고 쫓아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아마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3,050 돌파할 생각이 있으면 벌써 돌파를 했을 거고 3,050, 3,100 안 갖다 놓으면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서 싸게 사자. 이게 전략입니다. 네, 기다려서 또 싸게 살 수 있는 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시장이나 종목에 관해서 위원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연 회 마련되어 있죠.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내년 수익까지 미리 대비해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